사랑하는 사람의 결정까지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걸까? 너세니얼 호손 단편소설 탄생 마크. 과학자 에일머는 자연 철학의 모든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쌓은 것으로 유명했다. 17세기 후반이었던 당시에는 자연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 기적의 세계로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일로 여겨지던 때였다. 열렬히 과학을 숭배하는 몇몇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를 터득함으로써 창조의 비밀을 손에 넣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쩌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믿었다. 에일머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무튼 그는 과학 연구에 열정적으로 빠져 지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향한 사랑 역시 깊고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과학을 향한 열정과 과학의 힘이 결합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한 결합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은 진정 주목할 만한 결과와 감명 깊은 교훈을 남겼다. 에일머가 조지아나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심각한 표정으로 뚫어지게 아내를 바라보던 에일머가 물었다. 조지아나, 당신 뺨에 있는 그 점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 아니요. 조지아나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남편의 표정이 의외로 진지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이 점이 저의 매력이라고 하던걸요. 그래서 그저 그런 줄만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조지아나는 눈을 내리깔며 남편의 시선을 피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그 점이 있었다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 얼굴에서는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조지아나, 자연의 손이 완벽하게 빚어놓은 당신 얼굴의 그 조그만 흠이 내게는 지상의 불완전성의 상징처럼 여겨져 충격을 주는군. 충격을 주다니요. 마음이 상한 조지아나는 분노로 두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렇담 왜 저와 결혼하셨나요? 충격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조지아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조지아나의 왼쪽 뺨 한가운데에는 속살 깊이 새겨진 이상한 반점이 있다. 반점은 연했다. 건강한 홍조를 띤 얼굴 상태에서는 장밋빛 홍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환희나 분노가 뺨을 붉게 물들이면 반점은 더 불분명해져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충격을 받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지면 반점은 흰 눈 위에 진홍빛 얼룩처럼 선명하게 나타났다. 에일머는 그 선명함이 끔찍하게 여겨졌다. 아주 작은 반점은 사람의 손의 형상과 비슷했다. 조지아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 작고 깜찍한 요정이 나타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부여하기 위해 아기의 뺨에 손자국을 남겼나 봐요. 조지아나의 주위를 맴돌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그 신비로운 손자국에 입맞춤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요정의 손자국은 보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른 인상을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손자국을 핏빛 손이라고 수군댔다. 그 핏빛 손이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을 망쳐놓았으며
심지어 그녀의 얼굴을 끔찍하게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 여자들이 이렇게 떠들었다. 남자들의 경우는 결점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살아있는 표본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 반점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정도였다. 에일머는 자신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했다. 저 반점만 아니라면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은 완벽할 텐데. 에일머는 단 하나의 흠을 마치 낙인과도 같은 치명적인 흠으로 여겼다. 만일 그녀가 덜 아름다웠다면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다시 또 나타나서 어른거리는 손자국 모양의 반점에 애정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일머는 그 손자국만 아니라면 아내의 아름다움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단 하나의 흠이 날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졌다. 에일머에게 그 진홍빛 손자국은 자연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유한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 찍어놓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표시처럼 보였다. 에일머는 아내의 얼굴에 있는 점을 슬픔이나 죄악, 죽음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였다. 에일머의 음울한 상상력은 그 점을 조지아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던 순간보다 더 많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끔찍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잠에서 깨면 희끄무레한 새벽 달빛에 드러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불안전의 상징을 확인했다. 저녁 무렵 난로가에 함께 앉아 있을 때면 그의 눈길은 은밀히 아내의 뺨을 향해 떠돌았다. 일렁이는 난로의 불꽃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끔찍한 요정의 손자국을 마치 죽음의 운명을 새겨놓은 듯한 반점을 응시했다. 조지아나는 남편의 눈길에 몸을 떨었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기만 해도 그녀의 장밋빛 뺨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그럴 때면 그 진홍빛 손은 마치 새하얀 대리석에 루비로 새겨넣은 것처럼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였다. 어느 늦은 밤 조지아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 어젯밤 꿈을 꾸셨나 봐요. 이 흉한 손자국에 대한 꿈 말이에요. 이게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있군. 이걸 꺼내야 해. 라고 잠꼬대를 하시던걸요. 에일머는 간밤의 꿈을 기억해냈다. 어젯밤 그는 실험실 조수 아미나다브와 함께 아내의 반점 제거 수술을 하는 꿈을 꾸었다. 칼이 깊이 들어갈수록 손자국의 반점도 더 깊어져 마침내는 그 조그만 손이 조지아나의 심장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다. 에일머는 무자비하게 칼로 베어내든지 잡아 떼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 꿈이 기억 속에서 완전한 모양을 갖추자 에일머는 아내에게 죄의식을 느꼈다. 에일머. 조지아나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 치명적인 반점을 없애려다 저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두려워요. 당신이 끔찍하게 여기는 이것을 제거하려다가 영원히 불구가 될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 반점은 생명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만 물을게요. 제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제 몸에 생긴 이 흉한 것을 없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조지아나,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 나는 그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확신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시도해 보세요. 위험 따위는 저에게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이 흉한 얼룩이 당신에게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한
제 삶은 기꺼이 내던져버리고 싶은 짐에 불과하니까요. 당신은 과학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기적같이 위대한 일들을 이룬 분이에요. 그런 당신이 제 손가락 끝으로도 다 가려지는 이 조그만 얼룩 하나 못 없앨까요?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미치기 직전인 당신의 불쌍한 아내를 위해 이깟 못 해내시겠어요? 아, 사랑스럽고 고귀한 나의 조지아나,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 에일머는 흥분에 들떠 소리쳤다. 조지아나, 당신은 나를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의 심장부로 깊숙이 인도했어. 이 뺨을 다른 쪽 뺨과 마찬가지로 흠없이 완전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 조지아나, 자연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에 남긴 불완전함을 내가 바로잡았을 때, 그때 내가 느낄 승리감이 어떻겠어? 자신이 조각한 여인이 생명체로 살아났을 때 피그말리온이 느꼈을 황홀감도 나의 황홀감만큼 크지는 못할 거야. 그럼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에일머, 만일 그 반점이 나의 심장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해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남편은 진홍빛 손의 낙인이 찍히지 않은 아내의 오른쪽 뺨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에일머는 실험실로 사용했던 넓은 아파트를 수술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곳은 그가 젊었을 때 자연의 본질적인 힘에 관한 연구로 과학계의 경탄을 불러일으킨 곳이기도 했다. 그는 이 실험실에서 가장 높은 구름층과 가장 깊은 광맥의 비밀을 조사했고, 화산의 폭발과 샘물이 솟아나는 신비의 원리, 또 어떤 물은 풍부한 약효까지 함유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우리의 위대한 창조자인 대자연은 환한 햇빛 속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밀을 감추고 우리에겐 단지 결과밖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 뒤 자연에 대한 연구를 중단했다. 그런 그가 그 사실을 반쯤 잊어버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남편의 안내로 수술실 입구에 도착한 조지아나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다. 에일머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짐짓 밝은 표정으로 조지아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하얀 뺨에 타오르듯 강렬한 반점의 붉은 빛깔에 어찌나 놀랐던지 그는 발작하듯 몸서리를 쳤다. 그러자 조지아나가 기절을 했다. 아미나다브, 아미나다브. 에일머는 발을 세차게 구르며 조수를 불렀다. 아미나다브, 얼른 문을 열어. 그리고 향을 피우게. 네, 주인님. 아미나다브는 기절한 조지아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만일 내 아내라면 난 절대 저 반점을 없애려고 하지 않을 거야. 얼마 뒤 기절했던 조지아나가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죠? 아, 생각났어요. 조지아나는 재빨리 손으로 뺨을 가려 남편이 그 끔찍한 반점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나를 믿어 조지아나. 그 불완전한 흠이 이제는 내게 즐거움을 주기까지 한다고. 그 점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줄까 생각하면 말이야. 오,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당신이 진저리를 치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조지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에일머는 조지아나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 그가 터득한 과학의 심오한 지식 중에서
장난삼아 즐길 만한 비법 몇 가지를 보여주었다. 에일머는 흙이 담긴 그릇 하나를 가리키며 조지아나에게 보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에 별 관심 없이 에일머가 시키는 대로 무심한 눈길로 그릇을 바라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 파릇한 새싹 하나가 흙에서 솟아나오자 조지아나는 깜짝 놀랐다. 이어서 가는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점점 펼쳐지면서 그 한가운데서 완벽한 모습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 마술이잖아요. 만져봐도 될까요? 감탄한 조지아나가 소리쳤다. 물론 꺾어봐. 꺾어서 달콤한 향기를 맘껏 마셔봐. 꽃은 시들고 갈색 씨방만 남을 거야. 그 씨방에서 덧없는 일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지. 조지아나가 손을 대는 순간 꽃이 갑자기 시들었다. 푸르던 잎사귀들도 순식간에 불에 탄 듯 새까맣게 변했다. 자극이 너무 강했던 모양이군. 에일머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에일머는 자기가 발명한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 조지아나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했다. 에일머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금속판에 강력한 빛을 쏘였다. 뿌옇고 희미하게 초상화가 윤곽을 드러내자 조지아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뺨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그만 손 모양만 뚜렷하게 나타났다. 에일머는 금속판을 얼른 낚아채 부식제가 담긴 통 속에 던졌다. 실험실로 돌아간 에일머는 굴욕적인 실패들을 이내 잊어버리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에일머가 조수 아미나다브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미나다브의 거칠고 무뚝뚝한 대답 소리도 들렸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에일머는 조지아나에게 화학약품들과 귀중한 천연물질들이 들어있는 자신의 진열장을 구경해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이건 뭐죠? 남편을 따라가 진열장 앞에 선 조지아나는 황금빛 용액이 들어있는 공 모양의 조그만 크리스털 병을 가리키며 물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생명의 영약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하지만 불멸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옳을 거야. 그건 지금까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독한 독약이거든. 사람의 수명을 몇 년쯤 연장할 수도 있고 단숨에 죽일 수도 있지. 그런 끔찍한 약을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조지아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겠어? 에일머는 빙그레 웃었다.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많은 약이야. 이 강력한 화장수를 물병에 한두 방울 섞어 얼굴에 바르면 주근깨 같은 것은 손을 씻듯이 쉽게 지워져 버리지. 강도를 조금 더 높여 피부에 주입하면 뺨에서 피가 제거되면서 장밋빛 아름다움을 창백한 유령의 모습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이 화장수로 내 얼굴을 씻어낼 건가요? 조지아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에일머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그건 초보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아. 당신의 경우에는 좀 더 본격적인 치료법이 필요하지. 침실로 돌아온 조지아나는 자신이 향기와 음식을 통해 이미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뭔가 분명치 않은 이상한 감각이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와 반쯤은 고통스럽게 반쯤은 쾌감을 주며 그녀의 심장을 따끔거리게 하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다. 그것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용기를 내 거울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흰 장미처럼 창백한 뺨에 찍힌 진홍빛 반점은 여전히 있었다. 이제는 에일머조차도 그 반점을 그녀 자신처럼 증오하지는 않았다. 조지아나는 남편이 약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과학책을 뒤적였다. 그러다 남편이 과학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둔 책을 펼쳤다. 그 책에는 실험의 목적과 실험 방법,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기록을 읽고 난 조지아나는 남편을 향한 존경심이 전보다 깊어졌으며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뢰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열정과 상상력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도 많았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조차도 원래 목적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 조지아나는 2~3시간 전부터 얼굴의 반점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고통스러운 감각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들뜨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이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에일머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온 정신을 기울여 화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화로가 증류해내고 있는 액체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액체가 될지 불행을 안겨줄 액체가 될지 그의 철저한 감시 여하에 달려있다는 듯이. 자,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담겨도 너무 적게 담겨도 모든 것이 끝장이다. 에일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 보세요 주인님. 저기 보세요. 아미나다브가 중얼거렸다. 고개를 돌린 에일머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게지더니 이윽고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와 두 팔을 강하게 움켜쥐며 소리쳤다. 여길 왜 왔지? 남편을 그렇게 못 믿어? 그 치명적인 반점의 어두운 그늘을 나의 작업에 씌우려고 그래? 가. 몰래 엿보다니. 어서 가라고. 조지아나는 침착하게 말을 했다. 에일머, 저는 당신이 주는 것이면 독약이라도 마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에일머는 아내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믿는 줄 몰랐어.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사실 당신 얼굴에 이 진홍빛 손자국은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당신 몸을 움켜쥐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육체를 바꾸는 일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약재를 이미 투입했지. 이제 딱 한 가지 실험만 남았어. 만일 그게 실패하면 우린 끝장이야. 왜 제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죠? 조지아나, 그건 말이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야. 위험이라고요? 딱 한 가지 위험이 있을 뿐이죠. 이 끔찍한 낙인이 제 뺨에 계속 남아있을 위험 말이에요. 흥분한 조지아나가 소리쳤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제발 이 낙인을 없애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미치고 말 거예요.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던 에일머는 다정하게 말했다. 침실로 돌아가 조지아나. 조금만 있으면 모든 실험이 다 끝나니까. 조지아나를 침실로 데려다준 에일머는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다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진지한 태도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조지아나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남편의 성격이 옳다고 평가했다. 마음속의 불완전함을 견뎌내며 처량하게 사는 사람보다 낫다고 여겼다. 또한 그녀는 남편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품격 있고 우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완벽함에 이르지 못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높고 순수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높고 깊은 사랑의 감정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를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남편의 발소리에 조지아나는 명상에서 깨어났다. 에일머는 물처럼 투명한 불멸의 생수에 어울릴 만큼 맑고 밝은 액체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고 있었다. 에일머의 얼굴은 긴장한 탓인지 창백했다. 이 용액의 제조는 완벽해.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과학 지식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이 약은 실패할 수가 없어. 이 약이 식물에 미치는 효과를 좀 봐, 조지아나. 창문 앞에는 온 잎사귀에 누런 얼룩이 퍼져 병들어 있는 제라늄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에일머는 제라늄 화분의 흙에 용액을 조금 부었다. 잠시 뒤 그 식물의 뿌리가 용액을 흡수하자 보기 흉하던 누런 얼룩들이 다 없어지고 싱싱한 초록빛으로 되살아났다. 조지아나가 침착하게 말했다. 증명해 보일 필요 없어요. 그 잔을 주세요. 당신에게 기꺼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해. 에일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당신의 정신에는 조금만치도 불완전한 흠이 없어. 자, 마셔. 이제 당신의 육체도 곧 완전해질 거야. 조지아나는 약을 단숨에 마시고 남편의 손에 잔을 돌려주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조지아나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국의 샘에서 떠온 물 같아요. 향기도 달콤하고 맛도 상큼해요. 오랫동안 목타게 했던 뜨거운 갈증을 가라앉혀 주는 듯 하네요. 이제 잠 좀 자야겠어요. 마치 해질녘 장미꽃의 꽃잎들이 오므라지듯이 제 정신 위로 제 육체적인 감각들이 오므라져 덮이는 것 같아요. 조지아나는 우물우물 간신히 몇 마디 중얼거리다 곧 잠에 빠져들었다. 아내 옆에 꼭 붙어 앉은 에일머는 치명적인 반점을 응시하며 몸을 떨었다. 대리석처럼 창백한 조지아나의 뺨에서 진하게 보였던 진홍빛 손자국은 점점 윤곽을 잃고 흐려져 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반점은 호흡이 계속될 때마다 이전의 분명한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아, 조지아나, 거의 사라졌어. 에일머는 억누르기 어려운 희열을 느끼며 나직하게 소리쳤다. 성공이야, 성공. 이제 아주 연한 장밋빛 같아. 뺨이 홍조를 살짝 띄면 완전히 감춰지겠어. 그런데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지? 에일머는 창문 커튼을 열어젖혔다. 한낮의 햇살이 그녀의 뺨에 어른거렸다. 조지아나는 천천히 눈을 떠 남편이 들고 있는 거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지금껏 파멸의 붉은 빛으로 타오르며 그들의 모든 행복을 겁주어 쫓아버렸던 그 진홍빛 손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조지아나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담고 남편을 찾고 있었다. 아, 불쌍한 에일머.
조지아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불쌍하다고?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실험은 성공했어, 조지아나. 당신은 이제 완벽해. 에일머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아, 불쌍한 에일머. 조지아나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목표는 고결했어요. 그리고 고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목표를 훌륭히 이뤄냈죠. 그러니 이 세계가 당신이 가질 수 있었던 최상의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에일머, 사랑하는 에일머, 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숙명적인 진홍빛 손자국은 생명의 신비를 움켜쥐고 있었다. 천사 같은 그녀의 영혼을 육체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였던 것이다. 인간의 불완전함의 상징인 그 반점의 마지막 진홍빛이 조지아나의 뺨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남편 곁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조지아나의 영혼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